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X의 파산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는 일단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악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주주는 물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들이 있는데 소프트뱅크라든지 캐나다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채권자들 중에는 알라메다나 FTX에 대출을 해준 그런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보여저라든지 블록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겠고요. 대출이 아닌 이제 예치를 한 주체들이 있죠. 물론 FTX 거래소를 사용한 개인 사용자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법인들도 FTX의 거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치금을 FTX 거래소에 예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크립토 재정을 예치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크립토 헤지 펀드들도 이제 예치금을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인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언급했듯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2013년에 장외거래 트레이딩 전문 회사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많은 장외거래 트레이딩 회사들이 생겨났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제일 오래된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만큼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불장에서 아주 크게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일들은 장외 거래를 돕는 행위겠죠. 특히 이제 큰 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럴 경우에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손들은 이러한 장외 거래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장외 거래 회사들은 그 물량을 매수자로서 받아주거나 또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매도자로서 물량을 제공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역할은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리를 받고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죠. 많은 CFI 업체들이 이번 불장에 생겨났는데 그런 CFI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율, 이자 이런 게 원천이 어디냐 계속 올라가다 따지고 보면은 이 제네시스가 바로 그 맨 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하는 과정이나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FTX라는 거래소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FTX에 노출되어 있던 그 자산이 한 1억 7,500만 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미 발표를 한 1, 2주 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FTX 사태 이후로 불안감을 느낀 거래소나 그 외 기타 다른 이자 서비스를 받던 사용자들이 자금 인출 요청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네시스까지 이제 인출 요청이 쇄도하게 된 거죠. 그 제네시스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지금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은 훨씬 넘는 양의 인출 요청이 쇄도를 해서 지난주 초쯤에 인출을 막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는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자금 수요를 받기 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모회사한테 자금 수요를 요청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3에로 캐피탈이 파산을 시청했을 때도 제네시스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1조가 넘는 그런 자산이 3AC에 물려버렸는데 그 당시에 모회사가 자금 수요를 해서 지금 10억 달러가 넘는 채권이 제네시스에서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도 이제 자금 수요를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고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서 인출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지난주에 벌어졌던 걸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대한 수요를 한번 했고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자산도 많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제 줄여서 DC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CG의 갖고 있는 자산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이러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DCG가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를 받았을 때가 한 10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억 달러까지 자산의 가치를 받았냐? 일단
DCG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중에는 제네시스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GBTC라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랩핑한 상품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 가장 알짜배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 자산의 US 달러 가치가 한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는 한 400억 달러 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자산에 대해서 2%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5억 달러 정도의 운영비가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가장 가치가 많이 있는 비즈니스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지금 현재 유동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코인데스크 미디어 업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무슨 벤처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산 구조를 봤을 때 실제로 그럼 어느 부분에서 어느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따져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GBTC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이 GBTC는 시장에서 한동안 계속 프리미엄에 거래되다가 2021년 후반부터 프리미엄이 다 없어지고 디스카운트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디스카운트에서 거래되는 GBTC를 시장에서 꽤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GBTC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TC를 유동화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GBTC를 유동화하면은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가 거의 50%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값을 못 받는 상황에서 GBTC를 과연 매각을 할 건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이 랩핑된 상품들을 그냥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을 할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청산을 했을 경우에는 GBTC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달러로 현금화해서 그거를 돌려줘야 된다고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GBTC나 이더가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두 자산의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DCG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알짜배기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현금 창출이 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은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치가 뭐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2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지분을 100% 다 팔아버린다면은 지금 현재 제네시스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제네시스 자체를 팔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사겠다고 선뜻 나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DCG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새로운 주주를 홀딩 컴퍼니 레벨에서 영입을 시켜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를 아마 빠른 시일 내에 DCG는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제네시스의 인출이 막혀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트위터상에 보면은 이러한 자금 조달 방안을 지금 이 주말 사이에 소위 말하는 큰손들에게 많이 피칭을 하고 다닌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를 사용을 해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사용자들에게 그 이자 수익을 건네주고 있던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자금 인출이 막혀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DCG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주 이 상황이 또 빠르게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